이 뉴스가 2020년도 600달러 돌파했을 때 액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200달러죠. 지금의 200달러 수준이 그 당시에 모든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커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깨졌으니까 좀 낮아지긴 했겠죠. 이거보다는요. 여러분 그동안 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9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현기차이기도 하죠. 뒤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1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이들도 업다운이 있었고 굉장히 위기도 많았고요. 버핏이 예전에 자동차 내연기관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지금과 같은 전기차의 현상이 비슷한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모터스만 붙이면은 막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수천 개의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다 사라지고 일부만 남게 된다. 이 의미는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를 온 세계 전기차를 다 석권을 하더라도, 다시 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연기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전기차를 타더라도 200불 이상은 고평가라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만은, 왜냐하면 동시대의 수익뿐만이 아니에요. 그 9대 글로벌 회사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30년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돈을 쌓아놓은 회사들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테슬라들이 하시는 말씀, 영업이익률이나 PER이나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벌어진 그 실적들을 계속 들이미실 텐데,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오해하실 만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초창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보조금은 계속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줄어들다가 중단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에 PER을 적용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을 적용하고,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그런 정황들이 나와서 문제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급등의 끝에 실적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 스킬이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 그렇게 자동차가 잘 팔리고 앞으로 발전할 회사가 왜 종업원은 잘랐을까요? 예, 제레미 윌리엄슨이 이러한 현상들을 닷컴 때 있었던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버블은 정말 명약관화합니다. 게다가 상승폭은 한 4년여간, 3, 4년간 38배라는 닷컴 때의 시스코의 급등을 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도 진출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점을 버핏도 예로 들면서, 버핏은 심지어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됐을 거예요. 40불 정도일 겁니다. 50불이 있던 2018년 그 테슬라도 투자하지 않겠다. 버핏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30배 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버핏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에 시달릴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BYD의 생산량을 뺏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현기차 합산했을 때 실적이 조금 뒤처진 상황이 돼버렸죠. 현대차, 기아차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사실 10배가 넘게 높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현기차는 오르고 테슬라는 떨어졌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현기차의 시총이 테슬라와 같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아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기차는 오르고 테슬라는 급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리밸런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도요타라는 가장 큰 공룡이 아직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도요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결국 도요타의 선택은 맞았죠. 그들이 말한 대로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전기차는 지금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변환을 하겠지만 테슬라는 이 많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서서히 밀려나면서 심지어 지금 중국차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전기차 여러분 무시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차 전기차를 보고 테슬라와 비교해 보면은 테슬라는 뭔가 독보적인 그런 게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라가 현기차, BYD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BYD뿐만 아니라 현기차, 도요타 모든 거에 다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뭐 50년 긴 거는 한 뭐 10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업들은 100년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좀 전기차하고 다르지만은 굴러가는 것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저기 조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전기차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자제품처럼 멋지게 꾸미는 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가 적정가를 70불이라고 한 것도 선방했을 경우, 잘했을 경우 얘기고, 테슬라가 뒤처지게 된다면 당연히 30불, 40불이 향후 10년 내 최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무너지고 언제 더 급락하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다시 오른다고 해도 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70불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38배 정도를 급등한 후에 이 정도에 있는데 정확히 이런 모습들, 정확히 이러한 그래프들이 바로 닷컴 때 기술주에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월가와 머스크의 비양심적인 작전에 당한 것이다. 그 외의 것들, 뭐 보험이니, 뭐 로봇이니, 심지어 상관없는 인공위성은 다른 회사 스페이스X예요. 머스크가 뭐 CEO일 뿐이지 다른 회사란 말이죠. 자율주행이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그 섹터 자체도 지금 완전한 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보험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워렌 버핏이 보험회사를 소유한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으로 성공, 테슬라가 보험으로 성공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전기차로 진출에 성공한다는 것 같은 얘기다. 그래서 먼 거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만병통치약을 만들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머스크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구에 유대 월가가 있고 월가 은행들이 있고 그리고 머스크는 창업 시절부터 유대인들과 친했어요. 그들의 전주, 페이팔의 전주들이 다 유대 월가였기 때문에 이 모든 프레임, 이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월가, 머스크 이러한 것들이 엔비디아도 치고 관련됐고 뭐뭐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도치코인 얘기하면서 뭐 테슬라를 결제한다 어쩐다 하면서 코인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개인 몰리면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월가에서 짜놓은 판이고 제가 볼 때 이 사기의 판은 과거 폰지 사기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판에 대한 사기는 그래서 코인도 나중에 다시 급락을 하게 될 거고요. 요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